6월 2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1번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해볼까요? 네네. 주말에 미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네. 지금까지 뭐 계속적으로 크게 많이 안 움직이던 어떤 지수들이 그냥 시장에 좀 최근 들어 가장 큰 조정이 나왔고요. 물론 뭐 그날 이제 뭐 만기일이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발언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만의 의견은 아닐 거고 연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시장은 좀 약간 당분간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좀 탈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뭐 등락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잔잔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뭐 롤러코스터로 치면은 푸름라이드 정도 수준으로 푸름라이드요? 네. 뭐 T익스프레스 정도의 그런 어떤 과격한 그런 것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 롤러코스터 자체가 근데 출발을 하면 초반에 좀 약간 좀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고 또 탈 때는 좀 약간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하면서 겁도 나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돌아와서 멈추면 아,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항상 그런 시장 속에 대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장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상황을 그냥 좀 짚어보면 연준은 시장 자체를 좀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금 시장이 연준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중이라서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표들 좀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금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요. 예,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들이 좀 급락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달러 같은데 유가가 지금 근데 그 하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약해질 거다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이제 좀 강세로 돌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채권 금리가 있죠. 2년물 단기 채권 금리가 있고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 3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있잖아요. 일단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는 시장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2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죠. 근데 예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10년물, 30년물은 시장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거라서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그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3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3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경기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연준의 의도는 사실 조금 뻔해요. 약간 뻔하죠. 연준은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뭐 주식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물가 상승을 잡고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게 이제 연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거기에 이제 주식시장의 안정화도 뭐 있으면 좋고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부분을 원해요. 일단 시장의 어떤 그런 급격한 뭐 주식시장의 조정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거품이 좀 꼈다가 이제 또 떨어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주식시장의 상승을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주식시장은 뭐 천천히 조금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원자재가 실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뭐 철광석의 어떤 그런 가격 상승 때문에 뭐 좀 제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강세를 용인하면서까지도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고 했고요. 그러함에도 이제 조금 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비축해놓은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 그 원자재 상품들을 좀 풀면서 시장에 풀면서까지 이제 가격을 좀 낮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결국에 고용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상승하면 생산자들이 물가지수가 높아지겠죠. 생산자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고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용을 미루죠.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잡히고 비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용까지 하기에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물려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준은 또 고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계속 조정을 좀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시장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이 좀 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잡고 뭐 주식시장이나 어떤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좀 건강한 시장을 좀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지금 현재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 지금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을 놓는 거죠. 마약을 계속 돈을 푸는 거죠. 예, 계속 돈을 풀고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그 뭐 운동을 할 때 스테로이드를 맞고서 막 이렇게 근육을 불리는 것처럼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을 계속 쓰다 보면 그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맞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약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끊고 나서 이제 그거를 끊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엔 끊어야 되지만 그걸 끊어야 이제 그다음부터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일단은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거를 중단을 하고 나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을 하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 하락은 하겠지만 연준은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그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게끔 뭔가의 또 조치를 계속적으로 단행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스테로이드를 맞고 마약을 맞고 맞다가 안 맞으면 시장은 좀 금단 현상 같은 게 생기죠. 시장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이제 그 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극복하고 가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58% 정도 하락했죠. 좀 크게 하락해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버티고 있고 한 1% 정도 하락했죠. 근데 지금 상단에 부딪혀서 좀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1.3% 정도 하락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2.4% 하락했고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3% 정도 하락했거든요. 일본 증시를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뭐 미국에서 조금만 모은 일이 있으면 이제 체력이 약해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뭐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개인들까지 같이 매도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만 지수 같은 경우 1.5% 정도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좀 괜찮았어요. 중국 증시 괜찮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그냥 뭐 내려올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도 네. 좀 장 초반에 1% 막 이렇게 흔들리고 했었는데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에 좀 그 시장이 올라가도
그냥 대응할 수 있고 내려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냥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탈 거고 결국에 제자리로 또 돌아올 거다. 다만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너무 무서워하면 뭐 눈만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두 가지죠. 눈 감고 가만히 있든가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은 그 눈을 뜨고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사진도 찍고 그 안에 어떤 추억을 만들든가 그러니까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갔을 때 밑에서 좀 살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좀 올라갔을 때 좀 팔기도 하고 내려갔을 때 좀 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유를 즐길 수 있겠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여유가 없다면 그냥 눈 꽉 감고 이빨 꽉 깨물고 그냥 다시 그냥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뭐 굳어서 가만히 있어야죠. 일단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근데 되려고 하면 예전에 그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뭐 초한지, 뭐 삼국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관우가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조금 약간 그 겸손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팔에 화살을 맞았는데요. 화타가 이제 그 독화살을 그 관우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맞지도 안 하고선 그냥 살을 째고 그 안에 뼈에 있는 독을 긁어내고 그런 부분에 이제 바둑을 두고 그거를 다 참아내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관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수술을 하고 뭘 할 때 마취제를 맞고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뭐 존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공포를 내가 안 느끼려고 해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느낄 수 있도록 마취제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우리는 관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포를 어떤 그런 부분의 아픔을 고통을 그냥 생으로 참을 수 없어요.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수술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은 참아야지 하지만 그게 뭐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실신하죠, 실신. 예, 그 보통 이제 그 괜히 그러면은 이제 그 멘탈이 나가면서 괜히 본인의 정상적인 어떤 계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하고 욕심을 부리기보다 시장에서 그걸 최대한의 지금 수익을 낼 자리는 아니다. 그냥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한 절반 정도 확보한다 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식이 올라가도 좋고 주식이 내려오면 또 롤러코스터 내려가면 밑에서 사고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좀 여유롭게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지금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현재 원자재 값과 장기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원자재 상승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그 점을 조정한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이런 양적 완화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똑똑하게 정리해 주시고 예리하게 예측까지 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이제 시장이 당분간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그냥 5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뭐 각자 그건 네. 이제 각자 계좌 상태라든지 보유 종목이라든지 그런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 정도의 현금만 갖고 있어도 시장이 내려가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면은 근데 나는 조금만 시장이 내려가도 이렇게 좀 무섭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나는 현금 50%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현재의 계좌의 상황이 지금 그 현금을 50%를 만들 수 없는 계좌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런 큰 틀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 50%까지 못 만들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지라도 말자. 그냥 현금이 있으면 그걸 좀 아껴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 롤러코스터 처음 타봤다. 그런 여유가 없다. 그냥 눈 꽉 감고 이빨 꽉 깨물고 그냥 다시 제자리 하지 말고 좀 관망하자. 네, 그냥 제자리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2-3개월 안에는 지금 자리보다는 더 낮게 내려갔다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각자 그런 그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너무 계속 그 앞으로만
뭐 고고싱을 하지 마시고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현금을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에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시장을 조금 좀 편안하게 지켜보자 느긋하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금 확보를 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갖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FOMC 6월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는 이제 거예요. 시작인가요? 네네. 6월 FOMC 회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7월, 8월, 뭐 9월 뭐 이런 어떤 FOMC 회의, 뭐 잭슨홀 회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시장의 그런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뭐 계속 맞았다면 시장이 그런 마약을 맞았다면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부분이 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죠. 뭐 그게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지는 아직 예상은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맞아봤고 한번 끊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금단 현상이 다시 또 안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 FOMC 회의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FOMC 회의 이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 할 때 당일날에 이제 기자회견서에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파월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겠죠. 주가지수를. 근데 주가지수가 이제 성명서 발표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장 가기 전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다우지수나 저는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재밌는 이벤트니까 이제 구경을 했죠. 구경을 했는데 분봉으로 막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은 아마 시장이 폭락하는 걸 보고 좀 이제 걱정했을 거예요. 이제 기자회견장 옛날에 버냉키가 이제 거기서 말을 잘못해갖고 시장이 폭락할 때 말을 잘못해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버냉키 쇼크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날의 폭락을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파월 쇼크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파월 쇼크가 될 수 있죠. 이제 버냉키 쇼크 다음 파월 쇼크 뭐 이런 거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근데 너무 좀 오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점도표라는 거는 의원들이 이제 본인의 지금 당시의 생각을 찍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서 아 이거 좀 매파적인 의견, 뭐 비둘기파적인 의견, 그러니까 시장을 좀 친화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들을 18명의 의원들이 그거를 찍죠. 찍는데 지금까지 어떤 연준 의장도 그 점도표를 내놨을 때 시장은 그 점도표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뭐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의장이 나와서 야 그거를 내가 내놓으면 이게 시장이 놀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해갖고 아 이거 보고 놀래지 마라. 이거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도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만히 내비둬도 시장에서 다 알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변하면 또 점도표는 또 바뀔 수 있고 다음 FOMC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좀 흡수해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됐다가 또 그게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을 좀 겪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약간 무서워했고요. 그리고 파월은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논의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논의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논의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떤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신중한 그런 어떤 대답을 봐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대신에 파월도 시장이 그렇게 계속 오르는 것만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다시 오르는 거예요. 다시 오르고 그날 뭐 나스닥이 올랐죠. 오르고 뭐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막 오르고 하니까 그 다음 날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차피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올릴 수 있고 뭐 시장이 금리를 2번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금요일 날. 근데 시장에서는 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 네, 그래서 같았어요. 더 충격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희생한 거죠. 예, 희생한 거예요. 파월 대신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뭐 나스닥이 올라가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을 좀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023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서 없는 사람이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제일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데 하면서 시장이 다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약간 놈놈놈 전략을 쓰는 거죠. 놈놈놈 전략. 네. 놈놈놈 전략은 뭔가요? 그러니까 파월은 좋은 놈. 네. 네. 뭐 연준 의원들은 나쁜 놈. 네. 그리고 뭐 옐런 재무장관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냥 재무장관 일을 하면 되는데 자꾸 본인의 직무를 넘어서 갖고 이제 통화 정책에 좀 약간 계속 관여하면서 무슨 어떤 연준 의원처럼 계속 행동을 하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다 같이 셋이 모여 갖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시장을 계속 안정화시키려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계속 컨트롤을 하는 거고, 이번 주에 아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한 10명 정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발언들이 이제 아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좋게 이렇게 흘러갈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렇다고 폭락을 할 어떤 그런 이유도 사실 딱히 없겠지만,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연준 위원들이 18명 중에 13명 정도가 이제 시장의 매파적인 어떤 점도표를 찍었어요. 점도표를 찍었고,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발표하는 어떤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점도표에 그렇게 찍어놓고 시장에다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거기다 왜 그렇게 찍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또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포지션의 어떤 그런 부분의 현금이라든지 그런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들 나가라. 이제 그 겁을 주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고, 그 코인 시장에 돈도 빠져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채권 금리도 계속 다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배팅한 것들 다 쇼커버링 들어와서 지금 채권 금리 급락하고 있고, 달러도 약화될 거다 하는 부분에 어떤 그 배팅이 들어왔던 것들이 다 쇼커버링 나오면서 지금 달러도 다시 제자리로 지금 강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연준의 의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시장을 좀 잘 만들어가면서 컨트롤 할 건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너무 그들의 어떤 그런 정책, 우리가 무슨 연준위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미국의 재무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럼 하는의 뭐 어떤 직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경제에 어떤 걸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만 대충 알아도 이제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그냥 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관망하면서 너무 매일매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뭐 올라가도 좋고 뭐 내려가도 좋고 그냥 그렇게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덩달아서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해설을 들으니까. 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연준이 지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금 확보를 하면서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네.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일정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화면 한번 노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오늘은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한 번 더 또 그 어떤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일은 이제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YDY, 그러니까 작년도에 맞게끔 이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날 연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그 어떤 연설을 할 때 시장에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은 좋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월은.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수요일 날에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죠. 서비스업 지표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쭉 있어요. 금요일 날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을 때 파월이 좀 시장을 안정화시켜 놓고 움직이는 상황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이 또 본인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시 시장이 또 오버해서 올라가거나 이러면 또 다시 눌러주겠죠.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롤러코스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고 이번 주에는 조금 그 FMC 회의 이후에 이제 어떤 여진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어떤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제조업 지수나 물가 지수나 어떤 그런 지표들의 발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그 목요일 날인가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근원물.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에 나오는 그 물가 지수가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7월 2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고용 지표 발표가 있죠. 이제는 고용 지표가 6월 말부터 7월 달부터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나라에서 주는 어떤 그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7월 달, 9월 달에 완전히 없어지는데 9월 달이 되기 전에 그 어떤 고용 지표들이 6월, 7월, 8월부터 이렇게 점점 좋아질 거고 그 좋아지는 부분이 또 테이퍼링과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때 시장에 충격을 줄 때는 지금 나스닥 뭐 채권금리 급락한다고 나스닥 뭐 성장주 이런 거 좋다라고 해서 지금 또 나스닥 종목들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일단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그 고용지표 발표될 때 다음번에 고용지표 발표돼서 시장이 하락할 때 나스닥 정통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상황에서 좀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권에서 지금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스닥을 반등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 나와서 테이퍼링이 엮여갖고 뭐 금리들 좀 움직이고 이러면 그때 나스닥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 또 스몰캡 그 나스닥 그 페리주 그거 지금 게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 위험할 수 있다. 그거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지금 이번 주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차트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제 미국 주식들도 그렇고 기존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금 하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내려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눌리면은 그게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옆으로 횡보하던 게 그 대선 테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뽑아놓고 옆으로 기는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그렇게 갈 것 같이 생긴 차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게 시장을 무시하고 그 종목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다 가냐? 그렇지 않아요.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시장 상황에 맞게 거기서 그냥 차트고 보고 무시하고 그냥 다 또 밑으로 내려오면 본인이 한 3-4종목 해갖고 한 종목은 수익이 나고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요. 이 1차, 2차, 3차 뭐 분할 매수 들어가죠. 네.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눌려서. 그거 한 종목 올라가죠. 그러면 1차 매수 조금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가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내려오니까 1차 매수 들어가죠. 더 내려가니까 2차 매수 들어가죠. 더 내려가니까 3차 매수 들어가요. 조금 들어간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나눠서 들어간 종목들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밑으로 그냥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들어간 종목들은 수익이 나지만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다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거기에 그 푼돈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수익을 내려고 거기서 계속 전투를 하시기보다 시장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조금 멀리서 좀 지켜보면서 본인이 이제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너무 잠잠바리 어떤 그런 자잘한 흐름까지 다 맞춰갖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해봐야 괜히 조금 포트만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물가지수와 또 제조업 지수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코인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이제 코인 시장은
중국발 악재에다가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이제 부실코인, 잡코인이라고 하죠. 부실코인을 정리한다는 그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10% 하락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저점 깨진다고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코인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는 중국에서 뭐 코인 채굴 단속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스촨성의 뭐 채굴장 전면 폐쇄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 뭐 조금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냥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 중에 하나로 지금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도 이거 반등 나올 때 뭐 잘해봐야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안 그러면 이 밑으로 또 뚫릴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앞에 3만 달러 이탈하면 투매 나오고 그 투매 나왔을 때 잡으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의 어떤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단 여기가 뚫리고 나서 투매가 나오면 3만 달러 밑으로 깨지면 2만 달러 중반이라든지 그 정도 갔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제서야 좀 의미 있는 앞전과 같은 이런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이더리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의미 있는 반등 어느 정도 나오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화폐나 이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결론은 그 가상화폐도 점점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 가격도 폭락, 원자재 가격 폭락, 코인 폭락 지금 그런 게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만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 부분까지 옮겨올까 봐 살짝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산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 어떤 투기 세력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죠. 연준이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연준의 말을 잘 듣고 있죠. 다 잘 듣고 있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차익 실현이 한번 누군가가 좀 그 차익 실현을 불러오고 그 매도가 매도로 부를까 봐 좀 약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그래도 좀 제일 느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체력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이렇게 다 좋게 나오고 뭐 어떤 주문을 하는 어떤 주문 건수도 많은데 지금 어떤 생산의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을 못 하고 어떤 지표들도 계속 좋게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아직 시장은 좀 괜찮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어떤 그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도 살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지금 보시면은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10% 하락했고 11% 하락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한 1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도 코인도 결과적으로는 코인도 어떤 자산, 어떤 투기 자산으로 어떤 자리를 시장에서 잡아가긴 했는데요. 잡아가긴 했고 이것도 시장에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을 만한 투기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게 많이 내려왔을 때 본인이 현금이 있다면 분명히 기회를 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 그냥 좀 관망하고 그냥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보조 지표로 좀 활용하면서 좀 당분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인들의 하락세가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코인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기회를 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갖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코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값 폭락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지 그 점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의견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까지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양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하락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미증시랑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많이 성숙했어요. 성숙했고 예전 네. 같았으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막 시장에 휘둘리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개인들이 오늘 2조를 샀어요. 아침부터 좀 빨리 너무 많이 산다, 너무 급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덜 빠졌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좀 이거 개인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이거 급락하는 어떤 패턴이 나왔어요. 급락하는 어떤 패턴이 나와갖고 크게 밀리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밀었죠.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나락으로 가거든요. 그냥 이대로 나락으로 가는데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거 좀 오늘 같은 날 좀 위험한데 이렇게 너무 받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반등 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그냥 여기서 밑으로 내려 타기 시작하면은 이거 나중에 투매 나오거든요. 오후장에. 그래서 이게 분봉 초반에 분봉을 보면 이거 잘못하면 오늘 위험하다라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신호가 좀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장은 조금 살아나면서 일본은 오늘 폭락했죠. 일본이 옛날 우리나라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일본이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계속 요즘에 폭락하고 있죠. 막 개인들도 막 던지고 외국인이랑 어떤 기관들의 흐름에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보면 외국인 1조 팔았어요. 기관 1조 팔았죠.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파는 것만 그러니까 사지는 않고 그냥 파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막 살 때 그냥 밑으로 내려 팔질 않았죠.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크게 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독특한 어떤 부분들의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델타 변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코스닥 지수 1위 뭐 셀트리온 뭐 2위 뭐 HLB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바이오주들이 그 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인도의 델타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진단 키트주 뭐 시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장에서 그게 상승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관들이나 그런 어떤 외국인들도 그거를 뭐 내려 팔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을 좀 용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좀 강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스닥의 어떤 그런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양한 섹터들이 막 있다 보니까 시장에 그렇게 대외적인 변수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되게 심하게 휘둘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강해졌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조금 괜찮은 어떤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근데 좀 상승이 조금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양봉으로 여기 위에 이 앞전 고점을 그냥 1130원, 40원 여기를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 달러를 사갖고 뭐 이렇게 나간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갖고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스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막 달러를 막 확보하고 원화를 내던지고 막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환율의 흐름을 봐도 조금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뭘 하고 시장의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짐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되게 양호했거든요. 2.4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전에 13원이 오른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냥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기관 이렇게 팔았죠.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샀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사주면서 지수는 좀 살아 있었고 외국인 기관은 약간 그 오후장 막판에 그냥 살짝 조금 사주면서 끝나는 이제 팔았던 거 다시 좀 어느 정도 회수하면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현금 주식 들고 좀 느긋하게 보자. 테이퍼링 발표하고 불확실성 좀 없어질 때까지 너무 그렇게 포지션을 뭐 그 이후에도 뭐 7월 달 뭐 8월 달에 잭슨홀 회의 뭐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시장들을 계속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시장들을 조금 기억을 잘 해두면 나중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또 반복되잖아요. 이게 10년 정도 만에 이제 다시 또 이런 어떤 시장이 온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론은 일단은 그 제가 어디 예전에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불행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내가 뭐 수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남들이 산 걸 나는 안 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괜히 불행해지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주식의 상승 막 이런 걸 보지 말고 내 계좌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자. 내 상황에 집중하자. 내 계좌에 집중하자. 남이 갖고 있는 주식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말자. 지금 뭐 최재형 관련주 막 이런 거 날라가고 윤석열 관련주 폭락하고 막 이런 어떤 주식 시장도 항상 폭락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모든 주식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가는 주식도 있고 또 내려가는 주식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상한가가 뭐 2개, 3개 나오는 시장에서도 하한가가 많이 나오고 상승이 뭐 200개 나오고 하락이 400개 나와도 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상승하는 주식을 보시면서 자꾸 저거를 살 걸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시장 움직이는 거를 조금 약간 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면서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주변국들 대비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제약바이오 강국답게 이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이슈로 코스닥 시장이 강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주셨는데요. 너무 남들의 수익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